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피검사에서 많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호르몬이고 이걸 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환자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뇌하수체 종양센터 내분비내과의 구철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뇌하수체 종양센터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주영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프로락틴 손종이라고 그래서 이제 뇌하수체 종양의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환인데, 프로락틴 손종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셔서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하는데 외래 시간상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있어서 문의를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내분비내과와 신경외과 이 두 명의 전문의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게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피검사에서 많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호르몬이고 이걸 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환자분들이 물어보십니다. 프로락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개는 정상적으로는 임신했을 때만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제 출산 이후에 모유 수유가 가능해지도록 이제 유선을 발달시켜서 유주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유주 분비 호르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여러 호르몬 중에 하나가 되겠고, 다른 호르몬들과 차이가 있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계속 억눌러져 있는 게 특징적이고, 임신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분비가 촉진이 돼서 유선 발달을 촉진시키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보고들에 따르면 정신과적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다, 또는 혈압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보고들이 있기는 하지만, 의학적으로 규명된 건 생리를 유도하는 호르몬들의 분비를 억제를 시켜서 생리를 불규칙하게 만든다든지 생리를 안 하게 만드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왜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는데, 생리를 해야 되는 폐경 전 여성에서는 생리를 못하게 만듦으로써 뼈라든지 이제 근육이라든지 성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임신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생긴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생리를 정상적으로 유도를 시키고,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정자 생성이 필요한 호르몬들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정상으로 회복을 시켜서 생식 능력을 회복을 시킨다든지 성호르몬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게 이제 치료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프로락틴이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이유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치료의 방법은 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치료가 약물 치료입니다. 약제를 사용하면 프로락틴 수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고 종양의 크기까지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80~90%의 환자분들에게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대부분 첫 번째로 선택을 하게 되고, 특정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여를 하거든요. 약물 치료 시에 많이 또 물어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약물 치료 이후에 수술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워낙에 뇌하수체 손종 약물 치료 시에 종양 조직 자체에 섬유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은 예전부터 좀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고요. 특히나 브로모크립틴이라고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팔로델이라고 하는 그런 약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실제 연구에서도 많은 수의 환자에서 조직학적으로 섬유화가 된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 카보골린이라고 하는 그 이후 세대의 약에서도 실제로 더 섬유화를 많이 시킨다는 것들은 많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수술을 할 때도 수술 전에 약을 드셨던 분들 중에서는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종양이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종양 때문에 정상 뇌하수체와 분리가 어렵고 완전 절제가 어려워서 완치를 시켜드리기 좀 어려웠던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근데 예측하기는 실은 어렵고, 일부 환자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경외과 의사로서는 약물 치료를 받았던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술할 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외래에 오시는 많은 프로락틴 손종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신경외과 선생님들에게 연결을 시켜줘서 빨리 수술을 받게 해주는 게 낫지, 약을 썼는데 유착이 괜히 진행이 돼서 수술이 불가능해지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약 쓰면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진 않죠. 이 섬유화가 있다 하더라도 숙련된 뇌하수체
이제 수술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아주 소수에서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약제 사용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신경외과 의사들은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분비내과 선생님들 생각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기관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따르면 프로라틴 선종도 그냥 1차 치료로 그냥 수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이나 기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뇌하체 종양이라고 하는 게 모든 환자분들이 똑같은 수술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각 종양도 다르게 생겼고 침범한 범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위험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워낙에 잘 듣는 종양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웬만한 경우에서는 먼저 시도하는 게 신경외과 의사로서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수술적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종양이 작고 종양이 제거하지 못할 만한 부위에 위치하지 않은 수술적으로 절제율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경우를 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첫 번째로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 정도가 아마 신경외과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이고요. 근데 그런 이제 결정은 숙달된 전문의가 꼭 진료를 보고 호르몬이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확실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 수술을 많이 한 신경외과 의사만이 실은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볼 때 숙달된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뇌하수체 질환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숙련된 뇌하수체 수술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님이 있을 때 그 기관에서 이제 수술하도록 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가이드라인에는 원칙적으로 프로라틴 선종은 약물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우리 어떤 특수한 상황만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크기가 작아서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특별한 부작용이 안 생기겠다, 이 정도 숙련된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하실 때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럴 경우에는 저도 환자분들께 수술을 1차 치료로 고려할 수 있겠다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을 결정할 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 중에서 약물 치료를 불편해 하시거나 약물 치료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라든지 약물 치료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물 치료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약물 치료에 대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약제 부작용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많이 썼던 팔로델이라는 이제 도파민 작용제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한 10명 중 3분이 환자분들께서 뭐 구토, 복통, 두통 때문에 약을 끝까지 잘 못 드시는 걸로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보골린이라는 약제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한 부작용은 이제 상당히 이제 덜한데 100명 중에 5명 미만에서 그런 증상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프로라틴 선종이 이제 약에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되어 있긴 한데, 지금까지 나와 있기로는 약을 써서 뇌하수체 종양이 없어지고 최소 용량으로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가 될 때 끊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을 썼을 경우에 아무리 반응이 좋다 그래도 실제로 종양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크기가 줄어들고 없어지는 경우가 20-3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뇌하수체 종양이 이제 MRI에서 보이는 그런 환자들이 약을 끊게 될 경우에 30-40%는 다시 재발하는 것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끊어도 잘 완치된 상태로 유지가 되느냐, 이거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약을 쓰기 전에 초기에 프로라틴 선종의 뇌하수체 종양이 주위 구조로 침윤되어 있는 소견이 안 보이거나, 또 약을 쓰고 나서 이제 수치가 1 아래로 바닥까지 굉장히 쫙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은 약을 끊게 되는 찬스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은 약을 중단하더라도 재발률이 상당히 이제 낮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착을 고려하면 약을 쓰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뭐 반응이 있을지 없을지 평가하는 게 제일 나을까요? 그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보고된 바들은 섬유화가 생기는데 실은 1-2년 정도 이상 시간이 경과됐을 경우에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 수술할 때 유착이 생길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좋기는 한데, 약물 치료에 잘 안 드는 그 소수의 환자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또 듣는 듯 하다가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여러 경우가 있어서 실은 내분비내과 선생님들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떤 의사가 와도 치료를 해도 수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은 내분비내과 선생님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거꾸로 약물 치료가 잘 듣고 있는지, 약물 치료의 효과가 좋은지, 이 약을 언제 끊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쪽에서 협의를 하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게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락틴 손종으로 고민이 많은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프로락틴 손종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건 환자분마다 그 뇌하수체 손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크기라든지 모양, 호르몬 수치, 그리고 약제에 대한 반응성, 거기에 따라 환자분의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내분비학회 유튜브 채널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